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아재 개그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 뭘까요? 판다입니다. 이렇게. 난 운이 좋았으면 너희의 선배가 될 뻔했을 수도. 전설로 남아있을 수 있지. 제대로 된 꼰대. 이강석은 유해한 사람인 거예요? 무해한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행하는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함께 진행하는 산이가 앨범 작업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요즘에 저랑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의 친구 이강승입니다. 예! 알고 있겠지만 반말하는 방송인데 괜찮아? 아, 해야지. 오케이.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특별한 거는 딱히 없고 이제 뭐 나오니까 앨범이? 뭐 더블 싱글이긴 하지만 응. 나오니까 해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럼 새 앨범 이번에 내는 거는 가장 최근은 저번에 이제 드레스님이랑 했던 거가 최근이고 나올 곡들 말고도 쌓아둔 곡들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쌓였다라기보다 이맘때쯤에 원래는 EP를 내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뭔가를 해보기는 했는데 썽에 안 차고 썽에 안 차는 상태에서 이거를 낸다라고 하면은 의무감에만 내는 EP가 될 것 같았고 쌓여 있으면은 쌓인 거를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쌓여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내 기준에는 속이 비어 있다는 느낌. 쓰다가 뭔가 거기에 내가 안 담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자랑스러운 내 모습이든 부끄러운 내 모습이든 아니면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든 내가 안 담긴다고 느끼면 이게 뭐가 아닌 거야. 사람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내 음악은 그래도 내가 담겨야 되지 않나. 그러면 사람 냄새가 나잖아. 그럼 사람이 느껴지잖아. 그러면 음악이 조금 안 좋아도 사람은 실수해도 돼. 근데 좋은 음악은 실수되면은, 실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매길 수 있잖아. 요거는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근데 사람이 했으면 뭐 저런 사람인데 그렇게 돼서 내가 안 담긴다라고 느끼면은 나는 뭔가 이어가지를 못하고 그 다음 스텝이 왜 내가 안 담기지? 그럼 나는 지금 뭐지? 나는 그러니까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 요즘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 이 계속 이제 쌓이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팟캐스트가 나가는 게 형 앨범이 나가고 다음날 나오거든. 일단 간략하게 형 새 앨범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이맘때 EP를 내고 싶었는데 뭔가 다 내가 안 담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스킷을 넣어야겠다. 원래는 조금 더 노래 같은 노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민서가 이거 편곡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자. 나는 네 연주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거를 좀 잘 활용해보고 싶다. 도와달라 해서 이제 의정부 가고 내 작업실로 가서 이제 뭔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보다가 세상 약간 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야 약간. 근데 이러면서도 또 다시 R을 눌러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 또 스페이스바 누르고 딜리트 누르고 R을 누르고 하다가 그냥 주저주저 그랬어.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처음 말해봤단 말이야. 약간 거기에서 이제 내가 생각이 뭔가 쫙 바뀌어버린 거지. 내가 아무리 나를 담으려고 해도 음악에 정서라는 게 있잖아. 뭔가 거기에 눌려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말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너무 솔직히 무겁잖아. 그치. 그게 편의점에서 나오면 졸라 당황스럽긴 할 듯. 그래서 그 순간에 팬은 쓸데없는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뒤에다가 뭐 그냥 뭐 말을 해야겠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아재 개그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팬더가 된 거네.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 뭘까요? 판다입니다. 이렇게.
2절 부분에 있는 건 그냥 좀 더 나를 조금만 더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2절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낸 거라 했잖아. 저는 치열하게 사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지금 형이 최근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겠네. 그게. 모르지 나는 그거는. 아 그래? 그거 왜냐면 그 상태에서 내가 응.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하려고 앉아 있거나 할 때 응. 알다시피 응. 치열한 게 싫어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뭘 하진 않잖아. 그치. 할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냥 나온 말. 그냥 나온 말.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는. 그러니까 뭔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 좀 그 앨범을 만드는 거를 대하는 게. 뭔가 그동안 이렇게 주먹에 힘 꽉 쥐고 이렇게. 뭔가 그런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그렇게 하니까 좀 더 가볍게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그런 거 덕분에 내년을 뭔가 지금부터 터닝 포인트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좋다. 그러면은 You Love Is Mine은 어떤 노래야? 유럽 이즈 마이는 내 성격이 이것도 묻어나는 노래 같은데. 네, 그 노래 첫인상이 Your Love Is Mine이라 그러니까 마초적인데? 맞지 그래서 맞지. 네 사랑은 내 거야 이러니까 굉장히 도키도키한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냥 그거 같아. 이거 소개글에도 적었는데 오늘은 생각이 안 나나 했는데 역시는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일상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한번 용기 낸다. 네 사랑 내 거야. 약간 뭔가 이렇게 가는, 그냥 이것도 그냥 내 성격을 담은 것 같아. 내 성격을. 근데 형 8분의 10이 좋아해? 난 좋아하지. 노스웨스트도 8분의 10이 이번에 나온 것도 그렇잖아. 형이 좀 그런 템포랑 그 시그니처를 좋아하는 거 말까 싶어가지고. 많이 지난 것부터 얘기하면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뭐 이런 것처럼 팝은 그 시대마다 정말 정점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 있지. 근데 더 시대를 예전으로 내려가면 재즈에서 파생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 많지. 네,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그런 리듬이 나오는 곡들이 꽤나 존재를 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 10대 시절에 가장 소중했던 음악 한 두세 개 꼽으라면은 뭐 장르별로 꼽아줘도 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10대 때만 뭔가 향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내 취향이 있는 거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 10대 때 소중히 여겼던 그 음악들. 이게 사전 질문에도 있기는 했었잖아. 그치. 처음 듣는 느낌으로 지금 뭔가 빡 온 게 있거든. 아이팟 클래식을 70기가짜리 샀었거든. 추억의 샀는데 이름이다. 거기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5, 60기가를 채웠었고, 거기에 모든 앨범 커버를 다 직접 다 넣었었어. 그게 요즘 관점으로 보면은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 하나도 안 번거로워. 너무 행복한 시간이야 그거는. 그치. 이제 그때 들으면서 뭔가 내 심장을 막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P타입 노래가 빅타입의 헤비베이스 이런 거? 나는 아직 초라한 나그네 그거 뭐지? 품에 아무튼 이게 지금의 힙합과는 거리가 많이 멀지만 그치. 그때는 MC에 그런 게 있었지. 그 MC는 어때야 되고 그 웩들과의 어쩌고 해서 그렇지. 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헤이터들이 있고. 그 애티튜드가 있었으니까. 확실히 그때 당시에 라임을 그렇게 다다다닥 한다는 건 너무 자극적인 거잖아. 그래서 그 앨범이 나왔을 때 그거를 들으면서 혼자 막 쩐다. 그래서 P타입 갑자기 그 노래 엄청 생각났고 버벌진트 그 첫 EP 있거든. 모던 라임즈. 너무나도 그거였고. 그 형도 막 가사 쓰고 녹음하고 막 그랬어? 랩? 녹음을 중3인가? 고1 때 제 집에서 오디오 카드, 진짜 카드거든. 진짜 오디오 카드인데 카드를 컴퓨터에 딱 따로 메인보드에 꼽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본 적이 있지. 그거로 했지. 뭐 힙합 플레이에 올린다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나 땐 힙합 플레이어가 일단 아니고 정글 정글이었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솔직히 뭐 한두 번 올렸지 않았을까. 올렸던 것 같기도 해. 확실한 거는 올렸다가 지웠던 적은 있고 부끄러워서. 그럼 그렇게 힙합 어. 좋아하던 10대에서 처음에 이제 곡을 쓰고 노래해서 녹음해서 내고 그런 거는 언제부터 하게 된 거야? 첫 EP 때 만든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 첫 EP가 형 몇 살 때? 19년도 30. 그러면 꽤 그게 시간이 10년이 적어도 있잖아. 어. 그러면 그 이제 일단 군대 간 2년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는 다 대구에만 있었어? 20대 초반에 이제 서울을 왔지. 음. 전역하고 음. 한 3년인가 4년 음. 살았었지. 그때는 어떻게 활동했어? 집에서 활동을 했지.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형이 말하는 힙합은 랩을 하는 거야 아니면 노래를 하는 거야? 랩이지. 아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FF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한 번도 그냥 일단 올라오긴 했던 거네 그러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못했고 랩을 못했고 잘했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뭔가 남겼을 텐데 못하는 거의 이유에는 힙합은 보여줘야 되잖아. 쇼잉 프로브를 해야 되는데 보여주려고 하면 못 보여주겠어. 성격 때문에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힙합을 좋아하는 그것과 내가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뭐 현실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이제 일단 대구 다시 내려가야겠다 하고 대구 내려와서는 음악을 나 해요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음악을 안 해요도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음악 애호가로 살았어. 대구에서 이미 너무 음악을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듣고 그냥 정말 애호가였어 나는. 그냥 그때 머릿속에 있던 거는 이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도시에 살면 뭔가 계속 이게 똑같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사는 게. 그래서 일단 시골 공장 그러니까 모든 걸 끊어버릴 속세와 끊어버려. 이렇게 안 하면 난 계속 여기에 뭔가 미련이 있고 뭔가 그럴 것 같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데 일단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공장 가야겠다. 근데 앨범은 한번 내보고 가자. 앨범은 한번 내보고 가자. 기타를 그럼 한 대 사보고 곡을 써볼까? 해서 기타를 사서 처음 만들었었던 게 이런 게 아마 마음이겠지. 진짜? 근데 그걸 이제 연주할 때 도와줬던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 엄청난 크리스찬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야 여기에서 이렇게 쳐줘. 되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 하면서 이제 뭔가 다 이렇게 지정해주면서 그걸 만들었었지. 그거 우리 비밀날에서 했잖아. 했었지. 그 기분 어때? 너희는 모르겠지만 난 살짝 울었었어 이미.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 우리 막 이렇게 있을 때 성격이 너무 우리 막 진지해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 막 놀잖아. 안 그래도 민이나 석영이나 뭐 그렇게 있으면은 어차피 각자 있을 때 우린 다 진지하게 있을 텐데 그거를 또 가지고 와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잖아. 쑥스럽잖아. 어떻게 그런 이럴 때 그 경상도 남자 모먼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나는 살짝 지금 다시 나온다. 살짝 싹 하고 살짝 싹 걷고 고맙다. 고맙다로 간 거지. 그런 곡이었구나. 그럼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곡을 모아서 우마떼 앨범을 내게 된 건가? 맞아. 형 진짜 신기하다. 왜냐면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민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친구 산이도 그렇고 다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고 맞아. 레슨 받고 하면서 20살 중반도 되기 전에 이 학교 붙고 20대 중반에 졸업하고 나와서 음악 해가지고 31살 30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 그 타임라인에서 교차하는 지점이 지금이잖아. 그렇지. 음악을 만드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학교가 있다 보니까 형이 앱노멀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고민하는 그 많은 것들에 이것도 있어.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지. 나만 뭔가. 근데 그 덕분에 나는
지금이 있는 것 같아서 더 고맙기도 한데 또 중요한 게 난 운이 좋았으면 너희의 선배가 될 뻔했을 수도. 아 맞다 그랬지. 어. 그 동아 1차 어. 붙으셨는데 어. 2차 때 떨어졌다고 그때 했었죠. 후보 앞번호 나왔었긴 했었어. 그때 싱송 전공? 아니 보컬. 보컬 전공? 어. 전솔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제대로 된 꼰대. 아 제대로 된 건데? 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가? 강해. 서울 올라온 지 몇 년 차이지? 지금 이제 3년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그럼 진짜. 응. 음악 때 하고 바로 올라온 게 아니네. 그럼. 아니지. 그러면 서울 올라온 그 3년 동안 보민이도 만나고 응. 중구 대표님도 보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친구가 딱 요렇게가 다잖아. 형 그러면 그 3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막 상상실현 페스티벌도 가고 밴드 라이브가 너희랑 함께 하면서가 처음이지. 그치? 어땠어? 진짜 죽을 것 같지.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 나는 이거를.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인 걸 아니까. 근데 해야 되잖아. 해야지. 그리고 잡았잖아 사람들이 하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진짜 안 떨어야지 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 공연했을 때는 앞으로는 나는 떠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 떨어야겠다. 그러면서 많이 하고 싶어지기는 하지. 좀 진짜 많이 하고 싶기는 해. 또 나는 형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새해 되면서 또 앨범도 준비할 거잖아. 마음은 이미 뭐 시작했다. 한 15곡 나왔지. 장난이고. 아. 그러니까 마음이 그거니까. 특히 앨범이라고 하면은 뭔가 풀어내고 싶은 감정이나 그게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세분화해서 뭔가 이렇게 탁탁탁 하진 않았지만 걱정이 없는 게 그동안 내 몸에 그게 다 너무 쌓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재료들이. 뭔가 걱정이 되지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괴로움이 있겠지. 눈물 흘리겠지만 새 앨범에 대한 머릿속에 청사진이 있어? 지금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진짜. 전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주시는 분들은 이번에 발매한 음악을 들어봤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잖아. 나는 이번에 허물을 많이 벗었거든. 뭔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많이 벗었어. 그리고 앨범 커버도 보면은 꽃다발에 도끼가 있거든.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모든 과정, 모든 것들이 나는 지금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 마치는 질문이 될 건데 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는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것 같기는 한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대답을 해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좋게 기억되고 싶어. 좋게 기억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 막 살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나름의 항상 선을 행해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게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니한테 나쁜 짓을 해도 왜 그러셈 이라고 할 그런 거니까 나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서 좋게 비춰졌으면 좋겠어. 그 아티스트로서는? 그게 그냥 담겼으면 좋겠지. 뭔가 형의 성격이 좀 그대로 나타나는 문장인 것 같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이강석은 유해한 사람인가요? 무해한 사람인가요?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때? 다 왔지. 네가 아는 건데. 고마워. 네가 아니면 나 이런 거를 죽어도 못하지. 영광입니다. 지금 정도 말 스피드로 이렇게 말을 계속한 거 처음이기는 해. 그런 것 같아. 평소 형보다 한 30배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3배 정도. 네. 이거를 시작으로 또 새 앨범에 대한 뭔가 포문을 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같이 계속 음악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잘알지도 못하면서 벌써 12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강승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또 다른 또 저희 친구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